예, 금방 소개받은 산업부 FTA 정책기획과장 김완기입니다. 제가 발표를 맡은 부분은 이제 한 콜롬비아 FTA 주요 내용인데요. 이게 협정문이 22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방대한 양이어서 모든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안 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꼭 알고 가시면 좋겠다는 큰 방향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 콜롬비아 FTA 의미, 그리고 추진 일찍, 그리고 FTA 주요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콜롬비아 FTA 의미입니다. 금방 이제 세 분 VIP께서 말씀하시고 특히 우리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달 한 콜롬비아 FTA가 발효하게 되는 2016년 7월이 콜롬비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콜롬비아 FTA가 상당히 축복된 달에 발효가 돼서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FTA가 된다는 중요한 FTA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한 콜롬비아 FTA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한 콜롬비아 FTA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두 나라 간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FTA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진출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콜롬비아가 위치한 위치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면하고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 상당히 북미와 중남미 진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의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국 간 교육 투자 확대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태평양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FTA를 체결하지만 앞으로 좀 전에 대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평화협정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기업들이 이 중남미 중에서 3대 시장의 하나인 콜롬비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앞으로 상당히 유용한 FTA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떤 상호 보완적 무역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양국 간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가 앞으로 상당히 크게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이제 공산품을 수출하고 콜롬비아는 원유, 합금철, 커피 등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그런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개발 협력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콜롬비아 제2차 국가개발 계획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제2차 국가개발은 주로 에너지 광물 개발, 그리고 제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약 3,520억 불 상당의 투자 계획인데요. 지금 콜롬비아가 작년 기준 한 5천 불 정도의 1인당 GDP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제2차 국가개발 계획이 성공적으로 되면 2만 불 이상의 국가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이미 한 3만 불에 근접하는 어떤 경제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콜롬비아의 앞으로의 경제개발, 국가개발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제 대통령께서 갔다 오셨을 때 양국 간의 앞으로 협력 방향으로 제시한 부분이 ICT, 그리고 전자상거래,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협력
분야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콜롬비아 FTA 추진 일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한 7차례 공식 협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2월에 정식 서명된 다음에, 우리 측은 14년 4월에 이제 그 국회 비준을 완료해서 통보를 했고요. 콜롬비아 측은 14년 12월에 상원을 통과하고 10년 4월에 우리 측과는 다르게 이제 여기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합치성 검토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 거치느라고 해서 그 2016년 6월에 우리 측에 이제 절차 완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월 15일 날 내일 그 한 콜롬비아 FTA가 드디어 발효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그 FTA 주요 내용에 대해서, 큰 방향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입니다. 다른 FTA보다 상당히 이제 그 개방폭도 서로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개방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철폐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제 발효 10년 내에 철폐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철폐되는 비율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품목수로 96.1, 그리고 콜롬비아 기준으로 96.7, 그리고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99.9%, 콜롬비아는 97.8%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면, 세부 품목별로 보면, 주로, 양국 주요 관심 품목에 대해서 기체결 FTA 수준의 이제 양어를 확보를 했는데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승용차, 그리고, 우리는 이제 커피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양어를 했는데, 즉시 실패되는 품목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나와 있는 대로 커피 원두부터 해서 철광, 그 다음에 합성 수지, 섬유사, 직물류, 완구류, 이런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철폐되는 부분은, 페로니켈, 그 다음에 어육, 그 다음 바나나, 국화, 백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즉시 철폐하는 부분은,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 베어링, 라면, 음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철폐되는 품목들은 자동차 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타이어, 그 다음에 컬러 TV, 에어컨 등, 국화, 바나나 등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10년 철폐되는 품목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콜롬비아 FTA에서 좀 유의해서 나중에 양어표를 보실 부분이 나중에 이제 상세히 또 이제 무역협회 발표 자료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긴 하겠지만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롬비아 한번 MFN 세율을 상당히 낮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MFN 세율이 FTA 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러니까 반대로 FTA 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일정 기간 이제 특혜 세율을 적용을 해주는데요. FTA 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기간, 승용차용 타이어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A 유형이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요런 MFN 세율보다 0.5%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승용차 타이어를 보면, FTA 발효 전에 지금 MFN 세율이 10%입니다.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양해한 이 FTA 협정문상에 규정되어 있는 FTA 세율은 이제 기준 세율로 해서 15%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년 차가 되면, 원래 협정문 상
감소되는 그 일정을 보면 1년차 이제 12%로 돼야 되는데 MFN 세율이 10%니까 적용되는 세율은 원래는 10%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FTA상 그 특별히 얻게 되는 어떤 그 혜택이 없지 않냐. 그래서 실제 적용 세율은 요 MFN 세율보다 0.5% 낮은 9.5%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들이 여러 품목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개별 협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기업인들이 생산하시는 품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0.5% 포인트 낮춰서 적용되는 기간에 따라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는 유형이 A, B, C, D 이렇게 해서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산지 부분인데요. 기계류 전기 제품 같은 주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그 3번 변경 기준이나 영내 부가가치 비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영내 부가가치 비율이 30에서 45%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거는 개별 단위별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 비율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 3가지 기준이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육류, 낙농품, 곡물 등 주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다른 FTA와 비슷하게 완전 생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다만 가공 농산물은 조금 완화된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투자 부분입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와 투자는 둘 다 이제 통합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이제 개별 양어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개방폭이 좀 높은 편입니다. 협정문 자체는 내국민 대우, 최국 대우를 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접근 제한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 주재 의무 부과를 금지하도록 돼 있어서 상당히 이제 높은 규범 수준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서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금융 서비스하고 정부 조달,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서비스 등이 이제 제외가 돼 있는데, 금융 서비스는 협정 발효 4년 후에 추가 이제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조달하고 정부 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정부 조달 챕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용돼서 여기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부분을 보시면 내국민 대우라든지 최국 대우가 부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 관련 이행 요건을 부과하는 걸 금지하고 경영진에 대한 국적 요건 제한 사항 금지 등을 규정해서 현지 진출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해서 기업 활동 자유의 핵심적인 측면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콜롬비아 내 평화 협정 프로세스가 잘 정착이 되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달 협정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콜롬비아의 제2차 국가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유의해서 보셔야 될 협정의 부분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WTO 정부조달 협정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와 정부조달 시장을 상호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는 이제 조달 시장 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약 426억 불 정도가 되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 다른 이제 기준과 다른 FTA와 이제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이제 높은 어떤 수준으로 상호 개방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SDR 기준인데 SDR이 통상 이제 2012년 기준으로 한 1달러에 한 1,890원 정도 그렇게 돼요. 1 SDR에 1,890원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서 7만 SDR이니까
10만 불에서 15만 불 사이 정도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대체로, 한 1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되면 서로 상호 개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부 조달 협정도 상당히 이제 위에서 보실 협정의 일부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콜롬비아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유망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유망 협력 유망 분야들이 한 콜롬비아 FTA 협력 챕터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11개 관심 분야가 있는데 그중 ICT라든지 에너지 광물 그리고 중소기업, 문화, 산업, 상업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일부분으로서 에너지 광물 같은 경우는 원유, 가스 및 광물자원 탐사, 채굴 생산 분야 협력, 그리고 중소기업은 양국 간 중소기업 간 대화, 그리고 정보 교환, 교육 프로그램 증진, 그리고 문화 분야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시청각 공동 제작 촉진을 위한 어떤 그런 협정 체결에 있어서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챕터들도 상당히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기업인들께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